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로 외관은 퇴색하고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특히 B동 7층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층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회사의 발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산에 맞는 집을 찾던 중 유독 싸게 나와 있던 이 아파트에 공고가 눈에 띄었고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날 민수는 낡긴 했지만 넓고 쾌적한 집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첫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누군가 집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봤지만 창문도 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라 치부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며칠 후 같은 시간이 되자 또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을 보내고 민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웃들 중 몇 명에게 넌지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저 그 층은 원래 조금 이상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민수는 직접 나서서 이 아파트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한 민수는 과거 신문, 자료와 지역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알아내게 됩니다. 7층에 사는 한 가족이 참혹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가스 폭발 사고로 결론지었으나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의 일원 중 하나가 평소에 심령 현상에 관심이 많아 이상한 의식을 거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진 민수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유명한 무속인을 소개받았고 그 무속인은 민수의 집을 방문하여 굿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닫아둔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갑자기 찬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쳤습니다. 무속인은 여기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며 과거의 영혼이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영혼이 무언가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굿이 끝나고 난 후 민수는 좀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리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겪은 일들이 그에게 너무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 민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그의 뒤를 이어 그 집에 입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람 역시 몇 달 후 모든 걸 포기하고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는 그 아파트가 정말로 이상한 곳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그 근처로조차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짜내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파트는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으로 근처에는 낡은 놀이터와 무성한 잡초가 자란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켜졌다 꺼지는 가로등,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저녁 안개의 그림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죠. 윤희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기 출장 중이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 준수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을 재우고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덜컹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확인해 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나는 듯한 긁는 소리, 부엌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속삭임, 그리고 아이의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윤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준수까지 그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줌마가 있어. 준수는 밤마다 자신의 방구석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럴 때마다 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들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찾아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아파트 관리소의 이웃들의 불만 사항을 문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 딸과 아내가 불행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다시 사람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희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후에 그녀는 그 아파트에 있을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준수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무속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집엔 아직 떠나지 못한 혼이 있군요. 그러나 그 혼은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묶여있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 때문입니다. 무속인은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없는 것을 본체하며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의식 끝에 무속인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들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다시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가끔은 이곳을 기억하고 명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의 집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도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아이와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그들 가족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무거웠던 걱정이 서서히 풀리면서 이곳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제 안식을 찾았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국의 외딴 시골 마을에 고요한 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푸른 처녀의 전설이었죠. 마을 어귀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귀족 집안의 막내딸이신 비롭게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늘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이후로 푸른 처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녀는 사라진 이후 늘 마을 근처 숲에서 그녀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도시 출신의 사진작가인 민수가 고요한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이 왕성한 성격이라 밤이 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푸른 처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저택 주위로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여인의 노래소리를 들었죠. 그 소리는 민수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뒤로 하고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 안은 아주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가 발을 딛는 순간 섬뜩한 추위가 그를 스쳤습니다. 민수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카메라가 담아낸 것은 화려한 푸른 한복을 입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 민수를 바라봤고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놀란 민수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때 저택의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민수를 초대하듯 손짓을 했습니다. 민수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거울 속은 이미지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로 연결된 문처럼 보였습니다. 푸른 처녀는 천천히 거울을 통해 다가와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무 소리 없이 움직였고 민수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를 마음 속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나요? 민수는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는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는 항상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푸른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민수는 어두운 숲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오래된 저택은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온 민수는 그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카메라에 남겨진 몇 장의 사진만이 확실한 증거처럼 남아 있었죠. 그 사진 속에는 확실히 푸른 처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마을을 떠났지만 고요한 마을의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과연 그 푸른 처녀는 누구였고 무슨 이유로 그런 신비로운 일을 벌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고요한 마을은 전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체험 이후로 줄곧 그림자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밤중에는 절대 거울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푸른 처녀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몰라도 그저 묵묵히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